네, 오늘 첫 번째 발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 첫 번째 아이템, 박근혜 강 건너나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앞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를 오늘 찾았습니다. 이 관련 소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명 센스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윤 후보가 마주한 건 탄핵의 강이 아니라 박근혜의 강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뭐 표결에 참여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정치를 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이 구속 수사를 했었던 사실 박 전 대통령 개인 대 윤 후보, 윤석열 개인 어떤 이런 관계 구도인 거잖아요. 그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강이란 말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윤 후보가 어딜 가든 관련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뜩이나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 대구 경북을 찾았으니 관련 얘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 후보 어떤 얘기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현안들에 박 대통령께서 이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은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그렇지만 좀 하여튼 기다려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일에 뵙게 된다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가 걸로 보십니까? 그거는 뵙게 될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TK 일정이 알려진 이후에 윤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기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사실 사면 소식 이후에 밝혔던 입장에서 좀 크게 나아간 건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중 모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인 상황이죠. 이 사실 당에서는 이런 이력을 알면서도 윤 후보를 대선 후보로 올렸기 때문에 이 문제 다 해결됐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윤 후보가 친박단체 15개 단체와 실제로 비공개 차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이들인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네. 윤 후보는 이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눈물을 거두고 정권 교체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그동안에도 뭐 꾸준히 뭐 심적으로 참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뭐 반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까 뭐 친박단체에서는 뭐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또 일부 지지층에서는 아, 미안하다면 다야 뭐 이런 분위기도 있긴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장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은 정말 보수우파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겁한 대선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 사과해! 윤석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1박 2일 일정, 윤 후보의 일정 내내 따라다니면서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박근혜 강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 그렇죠.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려면 윤 후보가 꼭 넘어야 하는 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건너야 되는 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윤 후보가 어떻게 발언하는지보다는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지금 뭐 실제로 뭐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한테 어떤 이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판세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 뭐 조만간 직접 국민 앞에서 뭐 얘기를 한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오늘 자정에 이 석방이 되잖아요. 네, 물론 석방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건강 문제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진 못하고 병원 안에, 병실 안에서 이 석방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면 효력 시점이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맞춰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병실로 직접 와서 이 사면증을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를 하고 네. 그간 병실에 있던 수용자 개호 인력이 빠지는 순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개호 인력이 빠지고 누가 들어오냐 하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서 경호 인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재직 중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인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있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우가 좀 다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석방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건강 상태 때문에 의료진이 내년 2월까지는 좀 치료를 받으시라 하고 소견서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2월까지는 뭐 삼성병원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미 벌써부터 이 석방 환영 화환이 병원 앞에 지금 줄지어 있다고요.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지지자들이 화환을 통해서 석방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석방 환영, 쾌유 기원 등의 문구가 적힌 화환 수백 개, 지금까지는 약 1000여 개가 되지 않나라고 짐작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삼성병원 앞에 줄지어서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보낸 것이 많다는 것이 현장 취재 기자들의 얘기고요. 이 조원진 대표는 아마 화환이 병원 주변에 산성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오늘 오전까지는 1000여 개 정도가 배달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휴, 그냥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뭐 1000개면 일단 뭐 화훼 농가한테는 상당히 뭐 좋은 일일 수 있긴 합니다만 또 병원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화환이라고 하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할 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고 이 대립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때 그 늘어섰던 그 화환이 글쎄 원조랄까요? 원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후보의 상황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 대검찰청 정문 앞에 화환들이 계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왼쪽에는 법원이 그리고 옆에는 서초 경찰서가 있는데 한 150m 정도의 거리거든요. 근데 그곳에 모두 이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서 서초 경찰서 앞에까지 화환이 줄지어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결국 보수산 단체들 앞으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통지서를 보내기도 해서 나중에 네. 단체들이 자진 철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뭐 박 전 대통령 화환을 강제 철거하라 뭐 이런 얘기를 강남구에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한 1, 2주 정도 지켜본 다음에 계도서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계고서를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추윤 갈등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이 정치 일정의 변화가 있어서 되게 옛날 얘기를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사실 이런 걸 보고 뭐 화환 정치라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뭐 지지층이 어떤 화환을 보내면서 뭐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형식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에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죠.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수 정당들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 뭐 텐트 쳐놓고 당사 꾸려가고 그래서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치러내고 그리고 본인이 급기야 대통령까지 됐죠. 그 저력은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내는 팬덤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게 꼭 아까 이수아 기자의 얘기 중에도 있습니다만 TK 지역에만 국한된 거는 또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었죠. 그러나 그게 탄핵 때문에 사실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또 우리공화당 아까 뭐 자유유권자 총연합이었나요? 뭐 이런 여러 지금 입장들이 다른 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번 이 사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어떻게 합일점을 찾을 건가. 아까 이수아 기자 한 얘기 중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결국 그걸로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글쎄요. 화환 정치로 지지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내냐에 따라서 뭐 크게 좌우될 것이다. 뭐 크게 화환 정치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뭐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앞선 이 화환들도 앞선 이 추윤 갈등 때처럼 좀 별다른 갈등 없이 자진 철거하는 이런 형식을 띠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엮은 책 음.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터 판매되는데요. 사전 예약만 받았는데도 현재 베스트셀러, 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이 책 내용은 지난 4년간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이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으로 알려진 유영아 변호사가 편지를 좀 골랐다고 하고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책을 옮기는 작업을 맡았다고 합니다. 가세연에 따르면은 판매 수익은 이 출판비, 인쇄비를 제외하고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출판계에서는 사실상 이 정치인에 관한 책은 팬덤에 의해서 그 판매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게 결국엔 박 전 대통령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다른 책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되게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서 네. 이 1, 2를 다투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이름이 바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친형의 갈등을 이제 다룬 그런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다뤘고 네. 배우 김부선 씨 변호를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대형 서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정말로 지금 현재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묘합니다. 이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 장영하 변호사랑 이 가세연이 베스트셀러를 놓고서 지금 대결을 하는 지금 그런 이 국면이 됐는데 글쎄요, 이종근 위원님, 네네. 사실 이런 베스트셀러 대결을 봐도 좀 그렇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팬덤 자체가 굉장히 좀 상당합니다. 이 윤 후보 입장에선 사실 절대로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인 건데, 근데 윤 후보가 박근혜의 강을 잘 현재 건너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직은 판단 유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유보. 강은 그러니까 이 사면이란 건 네. 갑작스럽게 사실 닥친 거거든요. 물론 예상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리라고는 윤 후보 측에서도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지는 않았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내로 이렇게 지금 사면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후에도 사실 큰 선거는 서너 가지가 치러졌습니다. 지방선거도 치러지고 네. 대선도 치러지고 총선도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근데 냈던 적도 있었고 안 있었죠. 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당권 경쟁입니다. 네.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 내려가서 이 엑스코 대구 엑스코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정면 돌파를 시도했어요. 그랬죠. 대구에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나 그러나 탄핵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결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급기야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사실 거의 40%에 육박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조원진 우리당 공화당 대표가 지금 표현하는 것 또는 지금 TK의 일부에서 사과해라라는 목소리가 윤 후보에게 꼭 해당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정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인간적인 어떤 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정도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는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바람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윤 후보를 미워한다거나 어떤 윤 후보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이종근 위원의 말씀은 일단 뭐 이 정치인 박근혜의 입김이 글쎄 그렇게 파급력이 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좀 나왔습니다. 지금 조원진 대표, 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박 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수아 기자. 조 대표 입장은요. 박 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메시지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침묵에 윤 후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할 곳이 없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니까 네. 그 책임이 누구냐. 침묵은 지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병환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윤석열 후보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는 없죠. 단지 하나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양당 다 선수 교체가 맞다 이래 보는데 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홍준표 의원이요?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윤석열보다 뭐 나쁜 대안은 아니다. 네, 물론 이재명 후보를 돕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윤 후보에게 좀 불리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킨다면은 간혹스러워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은 인터뷰에서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나보겠다 뭐 이렇게 언급도 하고 청년의 꿈에 만나고 싶다는 글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홍 전 대표님 발언을 항상 챙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후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고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조원진 대표의 얘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죄는 안 뿌려도 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윤경호 위원님, 아까 이종근 위원께서는 뭐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그러니까 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는 언사를 내놓는다 하는 거하고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얘기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무리한 수사였다고 얘기한다면 윤석열 현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리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면 반문재인을 향한 범연합전선 오히려 이제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미 사면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갔었던 죄명 중에 핵심만 저는 환기시켜 드리자면 결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뭐 뇌물사실 수수도 그와 다 연결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질책이었다. 이제 그걸 감안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그것도 아마 스스로 잘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경호 위원의 말씀은 메시지를 내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